여러분, 잘 쉬고 오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강의에 이어 솔리드의 ID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프린시플과 디펜던시 인버전 프린시플 그리고 중복 배제 원칙 DRY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론은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입니다. 특정 클라이언트를 위한 인터페이스 여러 개가 범용 인터페이스 하나보다 낫다라는 원칙입니다. 소프트웨어 모듈들은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캡슐화, 즉 인캡슐레이션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혹시 캡슐화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캡슐화가 특정 클래스의 여러 구체적인 구현들을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다른 클래스들이 의존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노출되어야 하는 내용만 다른 클래스들에게 노출하여 클래스 간 의존성을 최소화로 하는 것입니다.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프린시플을 따라야 하는 이유 또한 다른 클래스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최소화로 하여 인터페이스와 클래스 간의 의존성을 최소화로 하기 위함입니다.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프린시플을 위반하는 나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인터페이스의 모든 기능을 다 정의하여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프린시플을 위반한 예제입니다. 오퍼레이션 A, B, C를 정의하는 인터페이스 I 오퍼레이션과 I 오퍼레이션을 구현하는 클래스가 있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유저 1, 유저 2, 유저 3 모두 이러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클래스 객체를 전달받으면 도대체 오퍼레이션 A, B, C 중 어떤 오퍼레이션을 호출해야 되는지 모호하게 되어 혼란스럽게 됩니다. 즉,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이 위배되면 해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클래스는 어떤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지 혼란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오퍼레이션 B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저 1, 2, 3 모두 언제든 I 오퍼레이션을 통해 오퍼레이션 B를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저 1, 2, 3 모두 간접적으로 버그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터페이스를 유저 1, 2, 3을 위한 구체적인 인터페이스로 나누고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를 전달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프린시플을 따르면 각각의 유저는 어떠한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퍼레이션 B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저 2만 버그에 노출되게 되고 클래스 유저 1, 유저 3은 해당 버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프린시플 원칙은 특히 제3의 사용자에게 DLL 형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론은 의존관계 역정 원칙입니다. 디펜던시 인버전 프린시플은 프로그래머는 추상화에 의존해야지 구체화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추상화 의존성 주입을 통해 로우 레벨의 모듈을 사용하는 하이 레벨의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로우 레벨의 구현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과 같이 디펜던시 인버전 프린시플 미적용 시 A 장비에서 B 장비로 변경 필요할 때 기존의 전체 소스 코드에서 사용하던 A를 모두 B로 변경해 줘야 합니다. 만약 A를 사용하던 부분이 1000군데가 된다면 이 1000군데 모두 변경해 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다음과 같이 몇 군데를 누락해서 수정하지 않는다면 버그가 발생하겠죠? 다음과 같이 인터페이스 I 디바이스로 디펜던시 인버전 프린시플을 적용하여 장비 A에서 B로 변경할 때는 단순히 I 디바이스 객체로 A 타입 대신에 B 타입의 디바이스를 전달해주면 됩니다.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부가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인터페이스 I 디바이스는 추상적인 개념의 디바이스이며 구체적인 A 타입인지 B 타입인지 혹은
어떤 다른 구체적인 타입의 장비인지와 관계없이 추상적인 관점에서 모두 동일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장비 변경이 필요할 때 전체 소스 코드 변경 없이 단순히 해당 클래스의 사용자는 어떤 구체적인 타입의 디바이스를 쓸지만 결정해서 아이 디바이스로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 디펜던시 인버전 프린시플을 잘 적용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CCD 카메라와 아날로그 카메라 그리고 컬러 매주얼 디바이스는 일종의 측정 장비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I measurement 디바이스를 상속받아 더블 매주얼 XY-LV를 구현하고 TV와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은 일종의 디스플레이 장비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I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상속받아 디스플레이 패턴을 구현합니다. 여기서 클래스 데이터 메저먼트는 방금 소개해드린 I measurement 디바이스와 I display 디바이스를 생성자를 통해 전달받고 void save wRGB measured XYLV에서는 I display 디바이스로 패턴 화이트 RGB를 띄우는 역할을 하고 각 패턴을 디스플레이한 뒤에 I measurement 디바이스로 측정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I measurement 디바이스와 I display 디바이스는 모두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관점에서의 장비들입니다. 즉, 생성자를 통해 여러 다른 구체적인 대상을 받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클래스를 사용하는 예제를 살펴보면 여기서 데이터 메저먼트 객체는 생성자로 아날로그 카메라를 인터페이스 I measurement 디바이스로 전달받고 TV를 I display 디바이스로 전달받기 때문에 save wRGB measured XYLV가 호출되면 TV로 화이트, 레드, 그린, 블루 패턴을 띄우고 아날로그 카메라로 측정하여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 객체는 컬러 매주얼 디바이스와 스마트폰을 인터페이스들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Save wRGB Measured XYLV는 스마트폰으로 wRGB를 띄우고 컬러 매주얼 디바이스로 측정을 진행하여 저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의 데이터 매주얼 객체는 생성자로 CCD 카메라와 노트북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Save wRGB Measured XYLV는 노트북으로 wRGB를 띄우고 CCD 카메라로 측정을 진행해서 저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론은 중복 배제 원칙입니다. Don't repeat yourself는 말 그대로 중복되는 코드를 없애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원칙입니다. 여러 중복되는 코드는 비록 당장은 문제없이 동작할지 몰라도 미래에 코드의 수정사항 발생 시 버그를 발생시키는 잠재 요소가 됩니다. 즉, 중복되는 코드들 중에서 대부분의 코드들은 변경을 진행하였지만 몇몇 코드의 변경을 누락하여 원래 모두 동일하게 작동해야 하는 코드들이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즉 더 이상 같지 않은 코드들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이는 물론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누락된 코드들은 버그를 유발하는 요소가 되겠죠? 트라이를 위반하는 나쁜 예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일 코드들을 복사 붙여넣기 한 예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복사 붙여넣기가 된 부분들을 하나의 getCost라는 함수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코드의 변경사항이 필요할 때 getCost 함수만 수정하면 이 함수를 사용하던 모든 부분의 수정사항이 자동으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 코드의 유지보수가 매우 용이해집니다. 두 번째 드라이를 위반하는 나쁜 예제는 여러 클래스가 동일한 구현을 가지고 있는 예제입니다. 클래스 salesman과 engineer는 동일한 변수 name을 가지고 있고 salesman의 함수 getMonthly payment와 엔지니어의 함수 getMonthly salary는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건데요.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우선 salesman의 함수 getMonthly payment를 엔지니어의 getMonthly salary와 동일한 이름으로 바꿔주고
중복되는 부분의 변수 name과 함수 get monthly salary를 salesman과 engineer에서 제거를 하고 이러한 중복되는 변수 및 함수를 가지는 새로운 클래스 employee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줘서 salesman과 engineer에서 해당 클래스를 상속받아 기존 salesman과 engineer의 중복되는 부분들을 하나의 공통 클래스 employee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드라이를 위반하는 나쁜 예제는 여러 클래스가 비슷한 구현을 가지고 있는 예제입니다. 이번 예제는 저번 예제와 매우 비슷한데 다른 부분은 salesman의 get monthly salary와 engineer의 get monthly salary가 동일하지는 않고 거의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여기 만이라는 숫자와 11,000이라는 숫자를 제외하고는 get monthly salary가 동일하기 때문에 유사 중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르게 세팅되어야 하는 숫자를 함수에서 입력 변수로 받아서 처리하도록 구현하면 하나의 함수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즉, employee의 get monthly salary를 int base salary라는 값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구현하고 salesman과 engineer가 employee를 상속받아 각 클래스의 기존 get monthly salary를 클래스별로 필요로 하는 베이스 셀러리 값을 입력한 employee의 get monthly salary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기존의 salesman과 engineer에서 중복되던 부분들을 모두 employee 클래스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클린 아키텍처를 위한 방법론을 정복하였습니다. 점점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을 느끼시나요? 오늘 강의를 배우신 분들께 조언 한 말씀 드리자면 클린 아키텍처를 위한 방법론들을 맹목적으로 따르기 이전에 각 방법론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클린 아키텍처를 구현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dry, 중복 배제 원칙의 경우 중복되는 구현을 모두 없애는 게 목적인데 만약 지금 당장은 구현이 같지만 개발하는 모델별로 미래에 다르게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은 공통의 모듈로 관리를 하는 것보단 모델별로 따로 구현 및 관리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제로는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 즉 의존 관계 역전 원칙에 따르면 구체적인 대상보다는 추상적인 대상에 의존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체적인 대상들 사이에는 반드시 추상층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는 전반적인 코드 양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를 잘 따르면 코드의 유연성은 물론 증가하겠지만 개발 기간 또한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개인적으로는 구체적인 대상이 조금이라도 미래에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추상층, 즉 인터페이스를 추가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단순히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강박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추가하는 것은 오히려 개발 효율성 관점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점점 최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니 제가 다 뿌듯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코드 유지 보수 방법론에 대한 기본기가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클린 코드와 클린 아키텍처 기반의 지식들을 이용하여 기존의 복잡한 코드를 쉽게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리팩터링 방법론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다음 강의도 들어주실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